안녕하세요. 세계 지리 탐험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험할 곳은 바로 아시아입니다. 지구 육지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대륙. 전 세계 인구의 60%, 무려 46억 명이 살아가는 이곳.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현대 경제의 중심. 과연 이 광활한 대륙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정답은 48개국. 동쪽 끝 일본부터 서쪽 끝 터키까지, 북쪽의 몽골부터 남쪽의 몰디브까지. 오늘 이 48개국을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는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뉩니다. 동아시아 5개국, 동남아시아 11개국, 남아시아 8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리고 서아시아 19개국.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첫 번째 나라 중국입니다. 정식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는 베이징, 인구는 무려 14억 1천만 명.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면적은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GDP는 19조 5천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계 2위,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경제 강국이죠. 만리장성, 자금성, 테라코타 전사,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의 발상지,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거대한 용입니다. 두 번째, 일본, 정식 국명은 일본국, 수도는 도쿄, 인구는 1억 2,400만 명입니다. 4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 GDP 4조 3,900억 달러로 세계 3위 경제대국이죠. 첨단 기술의 나라, 로봇공학,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세계를 선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도 중시하는 나라, 사무라이 정신, 다도, 선문화가 살아있죠. 후지산, 벚꽃, 신칸센,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전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일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인구는 5,170만 명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기적의 나라. GDP 1조 7천억 달러,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거지이죠. 반도체 메모리 칩 세계 점유율 1위, 조선업 세계 1위, 그리고 지금은 K-POP, K-드라마, K-무비로 전 세계 문화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입니다. 수도는 평양,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이죠. 면적은 약 12만 제곱킬로미터, 남한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다섯 번째, 몽골. 수도는 울란바토르, 인구는 340만 명, 면적은 156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7배. 하지만 인구는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죠. 끝없이 펼쳐진 초원, 고비 사막, 유목민의 게르. 13세기 칭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라입니다. 당시 몽골 제국의 영토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오늘날에도 유목 문화가 살아있고 광활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나라입니다. 몽골, 자유로운 초원의 나라. 동아시아 5개국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의 총인구는 약 16억 명,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이토 따뜻한 대시간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섬나는 동남아시아 첫 번째 나라, 인도네시아. 수도는 자카르타, 인구는 2억 8,800만 명.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의 진짜 특징은 바로 이것.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군도 국가. 동서 길이가 5,000km가 넘어 미국 대륙과 맞먹습니다. 300개 이상의 민족이 7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놀라운 다양성의 나라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약 2억 3천만 명의 이슬람 신자가 살고 있습니다. 발리,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인도네시아 섬들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필리핀. 수도는 마닐라, 인구는 1억 1,700만 명입니다. 7,64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군도 국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죠. 필리핀의 특별한 점은 아시아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300년 이상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 때문이죠. 영어 사용 인구가 많아 콜센터와 BPO 산업이 발달했고 해외 근로자 송금액이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국민성으로 유명한 나라, 필리핀 미소의 군도입니다. 세 번째, 베트남.
수도는 하노이, 인구는 9,900만 명. 남북으로 길게 뻗은 S자 모양의 나라. 북쪽의 하노이에서 남쪽의 호치민까지 1650km. 한때 미국과의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지만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연평균 6-7% 성장,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죠. 쌀국수, 바인미, 커피로 유명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커피 생산국, 하롱베이, 메콩 델타, 호이안 고대도시, 베트남 역동적인 성장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 태국. 수도는 방콕, 인구는 7,150만 명입니다. 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바로 이것.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 타이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불교 국가로 90% 이상이 불교 신자이며 전국에 4만 개가 넘는 사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대국,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4천만 명을 넘습니다. 또야암꿍, 팟타이, 망고 스티키 라이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중 하나로 꼽히죠. 태국, 미소의 나라, 자유의 땅입니다. 다섯 번째, 미얀마. 수도는 네피도, 최대 도시는 양곤, 인구는 5,460만 명입니다. 예전 이름은 버마, 1989년 미얀마로 국명을 변경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내륙국, 인도, 중국,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전 국민의 90%가 불교 신자, 수천 개의 황금 파고다가 전국에 있습니다. 특히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는 높이 100m에 무려 60톤의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생산으로도 유명하죠. 미얀마, 황금과 신앙의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말레이시아.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인구는 3,420만 명. 특이하게도 영토가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두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문화 국가로 유명합니다. 말레이계 69%, 중국계 23%, 인도계 7%, 불교,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가 공존하죠.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가 모두 통용됩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야자유 등을 수출하는 동남아 주요 경제국이죠. 말레이시아, 조화로운 다양성의 나라. 일곱 번째, 싱가포르. 도시국가 싱가포르, 수도도 싱가포르, 인구는 600만 명입니다. 면적은 겨우 728제곱킬로미터, 서울의 1.2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무려 8만 달러, 아시아 최고 수준에 부유한 나라입니다. 세계 3대 금융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 공용어가 4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법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껌 판매 금지, 무단 횡단 벌금, 쓰레기 투기 중벌. 하지만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싱가포르, 작지만 위대한 도시국가입니다. 여덟 번째, 캄보디아. 수도는 프놈펜, 인구는 1,700만 명입니다. 크메르 제국의 후예,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었죠. 그 증거가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크메르주 정권 시절 대학살로 200만 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는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며 섬유산업도 발달하고 있죠. 캄보디아, 고대의 영광을 되찾고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는 번째, 평화로운 라오스. 내륙국입니다. 수도는 인구는 약 760만 명입니다. 760만 명.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이죠. 메콩강이 나라를 관통하며 흐릅니다. 라오스의 생명줄이자 주요 교통로입니다. 불교 국가로 인구의 67%가 불교 신자, 승려들이 매일 아침 탁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느긋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유명해요. 렌텐 천천히 이 라오스의 모토. 루앙프라방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건축물과 불교 사원이 조화를 이룹니다. 라오스, 천천히 흐르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열 번째, 동티모르. 수도는 딜리, 인구는 134만 명입니다. 21세기 최초로 독립한 나라.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티모르 섬의 동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로 공용어가 포르투갈어와 대투머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나라. 국민의 절반이 20세 이하입니다. 주요 산업은 석유와 천연가스. 하지만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브루나이, 석유부국, 브루나이. 화려한 궁전과 공영은 모스크가 브루나이 어우러진 이 다르살람. 나라의 거리를 수도는 달려봅니다. 반다르스리브가완, 인구는 46만 명입니다. 보르네오 섬 북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
면적은 5,765제곱킬로미터.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세금이 없고 교육과 의료가 무료,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술탄이 다스리는 절대 군주제. 현 술탄 하산 볼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 중 한 명이죠. 이슬람 국가로 샤리아법이 적용됩니다. 브루나이, 작지만 부유한 술탄의 나라. 동남아시아 11개국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지역이죠.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남아시아 첫 번째, 인도. 정식 국명은 인도공화국. 수도는 뉴델리. 인구는 무려 14억 7,600만 명.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세계 7위, 328만 제곱킬로미터. GDP는 4조 2,700억 달러로 세계 5위. 하지만 인도의 진짜 힘은 다양성입니다. 22개의 공식 언어, 2,000개 이상의 민족 언어,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시크교, 불교 등 모든 종교가 공존합니다. 세계 최대의 IT 아웃소싱 국가. 실리콘밸리 CEO의 30%가 인도 출신. 인더스 문명, 타지마할, 볼리우드, 요가와 카레의 발상지. 인도, 놀라운 다양성의 대륙 같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 파키스탄. 정식 국명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수도는 이슬라마바드. 인구는 2억 5,900만 명. 1947년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당시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인도, 파키스탄 분할이었죠.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산이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산맥의 장엄한 풍경. 인더스 강 유역의 고대 문명 발상지.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 5,0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이자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파키스탄, 역사와 자연의 나라. 세 번째, 방글라데시. 수도는 다카. 인구는 1억 7,400만 명입니다. 면적은 겨우 14만 8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는 무려 1제곱킬로미터당 1,265명.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벵골만 연안의 저지대 국가로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 강이 만나 거대한 델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홍수에 취약하지만 땅이 비옥해 쌀 생산이 많죠. 의류 수출이 주요 산업, 세계 의류 수출 2위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 강의 나라, 섬유의 나라. 네 번째, 스리랑카. 수도는 스리자야와르 데네프라코테. 너무 길죠? 실질적 수도는 콜롬보입니다. 인구는 2,280만 명. 인도 남쪽 인도양에 떠있는 섬나라. 예전 이름은 실론입니다. 섬 모양이 눈물방울처럼 생겨서 인도양의 진주 또는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립니다. 차 생산으로 세계적으로 유명. 실론티는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이죠. 시기리아 바위 요새, 고대 불교 유적들, 2500년의 불교 역사를 간직한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야생동물로 관광업도 발달했습니다. 스리랑카, 인도양의 보석 같은 섬. 다섯 번째, 네팔. 수도는 카트만두. 인구는 3,070만 명입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개 산봉우리 중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에베레스트, 높이 8,849m, 세계 최고봉이죠.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인 내륙 산악국가, 평균 고도가 3,000m가 넘습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나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등반가들이 꿈꾸는 곳, 하지만 국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네팔 세계의 지붕, 신들의 나라. 여섯 번째, 부탄. 수도는 팀푸, 인구는 78만 명.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작은 왕국,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부탄의 특별한 점, GNP 대신 GNH 국민 총행복을 추구합니다. 경제 발전보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나라. 실제로 국민 행복도 조사 결과가 매우 높습니다. 환경 보호에도 열정적, 헌법의 국토의 60% 이상을 산림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국가로 전국에 종이라는 요새 같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죠. 부탄, 행복을 추구하는 히말라야의 왕국. 일곱 번째, 아프가니스탄. 수도는 카불, 인구는 4,120만 명입니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내륙국, 힌두쿠시 산맥이 국토를 가로지릅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몽골, 무굴 제국 등 수많은 문명이 거쳐간 곳이죠.
2001년 탈레반 정권의 바미안 대불 파괴 사건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쟁과 분쟁을 겪어왔지만 아프간 국민들은 강인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실크로드의 심장부. 8번째, 몰디브. 수도는 말레, 인구는 52만 명입니다. 인도양에 떠있는 1192개의 산호초 섬, 그중 200개 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나라. 평균 해발 고도가 겨우 1.5m.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가장 위협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신혼여행 명소, 럭셔리 리조트, 투명한 바다, 산호초, 열대어, 천국이 따로 없죠. 관광업이 GDP의 28%를 차지합니다. 이슬람 국가이며 국교는 수니파 이슬람입니다. 몰디브, 인도양의 천국. 남아시아 8개국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만으로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중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첫 번째, 카자흐스탄. 수도는 아스타나, 인구는 1970만 명입니다. 면적은 272만 제곱킬로미터.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입니다.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스텝 초원,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등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바이코누르 우주기지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와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이곳에서 발사되었죠. 유목 문화와 현대도시가 공존하는 나라. 카자흐스탄, 광활한 스텝의 나라. 두 번째, 우즈베키스탄. 수도는 타슈켄트, 인구는 3,590만 명.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이름만 들어도 낭만적인 고대 도시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은 중앙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파란색 타일로 장식된 건축물이 압권이죠. 신라세기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곳. 당시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면화 생산이 많아 하얀 금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의 보석. 세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영세 중립국. 수도는 아샤바트. 인구는 650만 명입니다. 650만 명입니다. 1995년 유엔이 인정한 영세 중립국. 국기에도 올리브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4위. 카라쿰 사막 아래 엄청난 자원이 묻혀져 있죠. 수도 아슈아바트는 하얀 대리석의 도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흰색 대리석 건물이 많습니다. 카라쿰 사막의 지옥의 문이 유명합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불타고 있는 천연가스 분화구죠. 독재 체제로 폐쇄적이지만 풍부한 자원 덕분에 경제는 안정적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사막의 부유한 중립국. 네 번째, 타지키스탄. 수도는 두샨베, 인구는 1,010만 명입니다. 국토의 93%가 산악지대, 파미르 고원,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비투르크계 국가, 페르시아계 타지크족이 주민의 8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공용어도 타지크어 페르시아어 계통,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언어가 다릅니다. 알루미늄과 면화가 주요 수출품,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산악 풍경 덕분에 등산과 트레킹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의 나라. 다섯 번째, 키르기스스탄. 수도는 비슈케크, 인구는 700만 명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산악국가, 국토의 90%가 산지입니다. 천산산맥이 관통하며 7,000m급 봉우리들이 즐비합니다. 이시쿨 호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고산 호수, 겨울에도 얼지 않는 신비로운 호수입니다. 유목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 전통 이동식 주택 율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말 사육이 발달했고 말고기 요리와 발효 말젓 쿠미스가 유명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천산산맥의 자유로운 나라.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 독립국들입니다. 유목 문화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매력적인 지역이죠. 자, 이제 아시아의 마지막 지역으로 갑니다. 서쪽 끝, 서아시아와 중동입니다. 서아시아 중동. 서아시아 첫 번째, 터키. 정식 국명은 튀르키예 공화국. 수도는 앙카라,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 인구는 8,560만 명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일한 나라, 보스포루스 해협을 경계로 나뉩니다. 이스탄불은 역사적으로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죠.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곳, 성소피아, 블루모스크, 톱카프 궁전, GDP 9,500억 달러로 아시아 주요 경제국,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를 수출합니다. 케밥, 바클라바, 터키시 딜라이트, 음식도 맛있는 나라. 터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나라.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는 리야드, 인구는 3,670만 명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왕국, 면적은 215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석유 매장량 세계 2위, 생산량 세계 2위입니다. 석유 덕분에 GDP는 1조 달러에 육박?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나라. 전 세계 무슬림들이 평생 한 번은 순례하는 곳이죠. 절대 군주제 국가로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집니다. 최근 비전 2030 프로젝트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현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네오시티 같은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와 신앙의 왕국. 세 번째, 이란. 정식 국명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수도는 테헤란, 인구는 8,900만 명.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25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페르세폴리스 유적은 당시의 영광을 보여주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신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페르시아 문화의 중심지, 페르시아 융단, 미니어처, 시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하피즈, 루미, 오마르, 하이암 같은 위대한 시인들. 이란, 페르시아 문명의 계승자. 네 번째, 이라크. 수도는 바그다드, 인구는 4,500만 명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땅, 여기서 농경, 문자, 법률이 탄생했습니다. 바빌론, 아시리아, 수메르 문명의 터전,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현대사는 비극적입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세계 5위, 재건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문명의 요람, 역사의 땅. 다섯 번째, 오랜 이스라엘, 역사와 현대가 수도는 공존하는 예루살렘, 이곳에서 인구는 새로운 960만 기회를 명. 찾으세요. 1948년 건국된 유대인 국가, 2000년 만에 재건된 나라입니다. 좋은 땅이지만 첨단 기술 강국, 스타트업 네이션이라 불립니다. 인구 대비 스타트업 수가 세계 1위, 사이버 보안, 농업기술, 의료기술 분야, 선도, 사막에서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채소와 과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혁신과 역사의 나라. 여섯 번째, 아랍에미리트 UAE. 수도는 아부다비, 인구는 990만 명입니다. 7개 토우국의 연방국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이 연합했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높이 82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사막이었지만 석유 발견 후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1인당 GDP는 4만 8천 달러. 하지만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광, 금융, 항공, 부동산으로 다각화했습니다. 팜주메이라 세계제도, 인공 스키장,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 UAE, 사막 위의 미래 도시. 일곱 번째, 요르단. 정식 국명은 요르단 하심 왕국, 수도는 암만, 인구는 1150만 명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펀 군주제 국가, 페트라 유적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암석을 깎아 만든 2000년 된 고대 도시, 인디아나 존스 영화 촬영지이기도 하죠. 사해가 국경에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420m 낮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연도가 너무 높아 사람이 물에 뜨는 신기한 바다입니다. 중동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온건한 나라,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 인도주의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요르단, 평화로운 사막의 왕국. 여덟 번째, 레바논. 수도는 베이루트, 인구는 550만 명입니다. 중동의 파리라 불리던 아름다운 나라,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입니다. 18개 종교가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거의 반반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발상지, 알파벳을 만든 문명이 여기서 시작되었죠. 삼나무가 국가 상징, 레바논 산맥의 삼나무 숲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불행히도 1975년부터 15년간 내전을 겪었고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사람들은 강인하고 긍정적입니다. 레바논 지중해의 작은 보석. 아홉 번째, 시리아. 정식 국명은 시리아 아랍공화국, 수도는 다마스쿠스, 인구는 약 2320만 명. 다마스쿠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고대 문명의 요람, 팔미라, 알레포, 크락데 슈발리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내전이 시작되어 많은 유적과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어 국외로 피난했죠. 시리아는 한때 중동의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평화가 다시 찾아와 재건되길 바랍니다. 시리아,
고대 문명의 유산을 간직한 땅. 10번째, 예멘. 수도는 사나, 인구는 3,480만 명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 홍해와 아덴만을 접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 펠릭스 행복한 아라비아로 불렸습니다. 유향과 몰약 무역의 중심지였죠. 수도 사나의 구시가지는 독특합니다. 2500년 된 점토 고층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모카 커피의 발상지, 예멘의 모고카 항구에서 커피가 처음 수출되었습니다. 불행히도 2015년부터 내전 상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평화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멘 아라비아의 남쪽 관문. 11번째, 오만. 정식 국명은 오만 술탄국, 수도는 무스카트, 인구는 460만 명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동남쪽에 위치, 술탄이 다스리는 절대 군주국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 중 하나,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요 산업이지만 관광업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사막, 산, 해안이 모두 있는 다양한 지형, 와디 프랑킨센스 나무 거북이 서식지,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디시다샤 전통 의상을 즐겨 입습니다. 오만, 평화로운 아라비아 술탄국. 12번째, 쿠웨이트. 정식 국명은 쿠웨이트국, 수도는 쿠웨이트시티, 인구는 460만 명. 작은 나라지만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세계 6위 석유 매장량 보유, 경제의 거의 전부가 석유에 의존을 합니다. 1990년 이라크의 침공을 받아 점령당했지만 1991년 걸프전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쿠웨이트 타워는 국가 상징, 3개의 타워가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 전망대 역할도 합니다. 국민 복지가 매우 좋습니다. 세금 없음, 무료 의료, 무료 교육. 쿠웨이트, 작지만 부유한 석유 왕국. 13번째, 카타르. 수도는 도하, 인구는 290만 명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튀어나온 작은 반도 국가, 면적은 제주도의 6배 정도. 하지만 1인당 GDP는 무려 8만 5천 달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3위, LNG 수출 1위 국가. 2022 FIFA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이죠. 알자지라 방송의 본사가 있습니다. 중동을 대표하는 국제 뉴스 채널. 카타르 항공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 카타르, 천연가스로 부유해진 작은 거인. 14번째, 바레인. 정식 국명은 바레인 왕국, 수도는 마나마, 인구는 150만 명. 페르시아만의 작은 섬나라, 5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큽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아시아 국가. 석유가 나지만 매장량이 많지 않아 금융과 관광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중동의 금융 허브 중 하나, 많은 국제은행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포뮬러 1 바레인 그랑프리가 열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25km 길이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레인, 작은 섬의 큰 금융 중심지. 15번째, 아르메니아. 수도는 예레반, 인구는 290만 명입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 서기 301년, 로마보다 12년 빠릅니다. 고대 아르메니아 왕국은 한때 지중해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아라라트산이 국가 상징인데 지금은 터키 영토에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1915년 오스만 제국에 의한 아르메니아 대학살로 15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 체스가 초등학교 필수 과목, 체스 강국으로 유명합니다. 콘약 생산으로도 유명하죠. 아르메니아, 고대 기독교 문명의 나라. 16번째, 조지아에 오신 조지아. 것을 환영합니다. 수도는 이곳은 트비리시, 와인의 발상지입니다. 370만 명입니다.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 위치한 나라. 흑해 연안의 아름다운 국가입니다. 와인 발상지로 유명합니다. 8,000년 전부터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었죠. 전통 크베브리 방식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폴리포니 합창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고대 콜키스 왕국이 있던 곳, 그리스 신화에 황금 양털이 있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 스탈린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IT 산업과 관광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와인과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 17번째, 아제르바이잔. 수도는 바쿠, 인구는 1,030만 명입니다. 불이 나라라고 불립니다. 천연가스가 지표면에서 자연 발화하는 곳이 많아서죠. 카스피해 연안의 위치,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합니다. 바쿠는 19세기 말 세계 석유 생산의 절반을 담당했습니다. 수도 바쿠는 현대와 전통이 공존,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시가지에는 불꽃 모양의 초고층 빌딩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의 불꽃 나라. 18번째, 키프로스.
수도는 니코시아, 인구는 130만 명입니다.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섬나라.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EU 회원국이기도 하죠. 그리스 신화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탄생한 곳. 1974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키프로스 공화국, 북쪽은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수도 니코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수도입니다. 관광업과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고대 유적이 많죠. 키프로스, 지중해에 분단된 섬. 마지막 나라, 팔레스타인. 수도는 라말라, 인구는 약 540만 명. 정식 국명은 팔레스타인국,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국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138개 유엔 회원국이 승인했고 유엔 옵서버 국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리코 등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십 년간 평화와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동에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열망하는 땅. 자, 이렇게 아시아 48개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동쪽 끝 일본부터 서쪽 끝 터키까지, 북쪽의 러시아 국경부터 남쪽 인도양까지, 면적 4,458만 제곱킬로미터, 전 세계 육지의 30%, 인구 46억 명, 전 세계 인구의 60%, GDP 합계 약 40조 달러, 전 세계 경제의 35%를 차지합니다.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들,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남아시아의 거대한 인구, 중앙아시아의 유목 전통, 서아시아의 석유화 문명. 아시아는 정말 다양하고 역동적인 대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프리카 54개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국가 수가 가장 많은 대륙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아시아 나라는 어디인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